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정말 밀접하게. 엊그저께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 모 은행에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뭐 사실 대량 해고라기보다는 그냥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계약을 해지한 건데 이제 그 당한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느껴지죠. 왜냐면 은행권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업체랑의 이게 뭐 입찰을 뭐 엄청 돌려가지고 막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한번 해본 데랑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가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 금융은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해도가 높은 회사가 계속 해야 돼. 그게 경쟁력과도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계약을 다 해제해버린 거야. 갑자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은행에서 딱 발표한 내용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 물론 이렇게 워드를 쓰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실제로 팩트도 뭐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얘기는 이거야. AI 상담이 도입이 되면서 그 상담받길 원하는 거가 급격히 줄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고한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됐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일방적 해고 통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태들을 쭉 보면 GPT 4.5가 뭐 누출이 됐다 어쨌다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4.0만 해도 웬만한 대리급 실무자 연차까지는 상당수 대체할 수 있어요. 이미 대체가 된다. 근데 4.5, 그러니까 우리가 3.5에서 4.0이 이 점핑되는 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산과 출력값과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근데 여기서 0.5가 더 늘어났다? 그 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4.0이 나온 지 뭐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되게 빨리 나오더라고요. 뭐 아직 나온다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뭐 보통 이렇게 딱딱 풀다가 이제 짜잔하고 나오는 거지 뭐. 그 구글에서 뭐 제미나인지 뭐 에미나인지 뭐 그거 해서 그 제민이라고 처음에 읽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주작이니 어쩌니 막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빅테크 쪽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거를 누가 잡느냐가 넥스트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자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정말 밀접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난 주말에 제가 연구한 책이, 그 책이 너무 어려워서기도 하고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기도 하고 엘빈 토플러 책을 다시 봤어요. 그중에 맨 마지막 책이 권력이동입니다. 권력이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미래 쇼크라는 책 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제3의 물결이 종착점이 권력이 이동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결론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딱 지식근로자 얘기더라고. 그 내가 그 책 처음 볼 때는 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대충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주말에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읽어보다가 그 권력이 이동되는 핵심의 내용을 앞으로는 부의 분배가 아니라 지식의 분배가 권력 이동의 핵심 축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드러커가 말하는 지식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서 엘빈 토플러도 드러커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알아도 피터 드러커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피터 드러커가 훨씬 원조예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에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엘빈 토플러 책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진짜 이거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잖아. 베스트셀러고. 근데 거기에 드러커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그 드러커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직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로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한, 사실은 CEO들을 위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직장인 관점에서 좀 해석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책이죠. 근데 내용이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해드렸던 거고, 저도 이제 요번 함으로써 18번째 읽고 있는데 18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요번에 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느꼈어요? 요번에도. 그래서 제가 특히 시간에 대한 것도 요번에 다시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네. 이거는 꼭 유튜브에도 나눠야겠다. 북클럽에서 이제 더 깊게 나눴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뽑아서 우리 구독자분들과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더 좀 얘기를 하면 네. 엘빈 토플러의 책 첫 번째 책이 미래 쇼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그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일시성에 가속합니다. 일시성이라는 건 일회용품 이런 거예요. 일회용품. 네. 그리고 한순간. 예전에는 그렇잖아. 뭐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네? 태어나 보니까 무슨 동에 살고 있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이런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될수록 농업사회까지만 해도 그걸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장원급제하는 그런 아주 소수 아니면 없어서 그나마도 이제 양반 가문 아니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공업사회로 착 넘어오면서 이제는 어때요? 농업은 어디든 다 있지만 공업은 공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공장이 전국 어디나 다 있지 않거든? 공업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 그러면서 이주를 하면서 이 이사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원래는 이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인류 전통적으로 이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행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여행은 귀족들, 왕족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사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거였어.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게 없어. 왜 그럴까? 치안이 불안했으니까. 여행을 하려면 엄청난 경호원들을 대동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저 터지고 다 뺏기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은 언감생심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 여행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게 공업화가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시성이 가속화가 된 거예요. 집도 이제 잠깐 사는 거야. 평생 나 여기서 살지 않아. 지금 누가 뭐 태어난 데서 삽니까? 이형의 생가 뭐 이런 거 알아요? 모르잖아. 나도 몰라. 나도 내 생각이 그따고 모르거든. 근데 왜 옛날 분들은 누구의 생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일시 현상이 더 강화되고 지금도 영상도 쇼츠만 보잖아요. 예전에는 유튜브 처음에 나올 때 10몇 분짜리만 이렇게 보다. 물론 이제 우리 태영 구독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도 이거를 어차피 이 스트리밍은 나는 조회순위 구독자니 뭐 내가 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야 이제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듣는 분들이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일시성이 가속화된다는 현상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거가 일시적 현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기술이 그걸 가속화시키죠. 예전엔 그 핸드폰, 스마트폰 막 이랬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더 빨라진다. 더 빨라지고 더 변화가 가속화되고 지금 GPT 처음에 3.5 나왔을 때도 난리 났었거든. 근데 3.5에서 4.0 나오는데 약 1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이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4.5가 나오니만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통역과 번역은 필요 없죠. 물론 이제 통역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역도 뭐 이미 전화 통화는 다 실시간 통역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게 또 앱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가속화될 텐데 우리의 일자리나 직업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빨리 바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 5년 뒤에도 그럴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걸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20년 넘게 이 HR의 영역을 보면서 흐름과 변화와 또 실제로 개입을 해보면서 직업이라는 것과 산업, 기업, 직장이죠. 얘네들의 변화가 시간에 가서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발자가 제가 엄청 거품이 껴있었다고 막 한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못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 막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모든 것의 펀더멘털이다.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스트리밍에서 대체될 직업에 대해서 다뤘을 때보다도 지금 너무 더 급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측을 내는 동안에 이미 걔도 대체가 되고 있어. 그걸 예측하는 동안에 대체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직업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이제 그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다 대체가 오늘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 시간 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다 대체가 되는데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AI가 가속화되면은 제일 먼저 그 타격을 입는 직업이 의사래요. 2번이 금융 무슨 뭐 자산 이쪽이고 3번이 변호사래.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에서 기계는 힘센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대체했다면 AI는 사람의 브레인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사자, 소위 전문직이라고 했던 것들을 급격히 대체한단 말이야.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일어나. 분명히 내가 이 말을 지금 오늘 딱 얘기하지만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직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겨야지. 그럼 모든 의사가 다 사라지냐? 그럴 수가 없죠. 진짜 탁월한 의사는 더 고공행진할 겁니다. 모든 직무가 똑같아요.
모든 직무가 그 분야에 진짜 탁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필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와서 나를 스카우트해가.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생산성의 핵심은 시간이죠. 생산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효율이잖아요. 효율. 더 생산성 좋은 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원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극대화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풋은 적게 놓고 아웃풋을 많이 내는 거. 그러면 자원이라는 거가 돈, 시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AI가 이 세 가지 다 대체해. 근데 시간은 대체를 못해요. 내가 일한 이 상황 속에서는. 그 항상 시간이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더 땡길 거냐. 그리고 AI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도 사실은 시간이에요. 리서치를 빨리 해줘. 분석을 빨리 해줘. 네. 자료 정리를 빨리 해줘.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생산성의 핵심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생산성 자체가 AI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미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AI에게 생산성이 더 높은 프롬프트를 주는 사람이 결국엔 전문가가 되겠죠. 아, 그런 이런 더 식으로 앞서서 일해라. 설계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행위 자체는 사실 분석이라는 것도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AI가 그런 창의력까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학습해서 평균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근데 결국 생각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고안이 되는 거예요. 네. HR을 한다? 그러면 HR을 하는 채용을 한다고 칩시다. 사람을 뽑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저기 포털에 올리고 한 3주 기다려. 그리고 나서 또 서류 스크린 하는데 또 한 3주 기다려. 그리고 면접하는데 또 한 2주 걸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달, 2달, 3달이 막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AI를 쓰고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리 회사의 모든 HR 데이터를 분석해서 야,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지 찾아내. 뭐 이제 얘를 괴롭히겠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을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 그럼 또 얘가 개발이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야,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 방법을 조사해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습을 하면서 아, 내 업무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거를 3일, 5일 안에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시장의 탑티어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험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학습시키려고 AI가 막 들이대긴 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의 편중 현상이 생길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딱 임계점을 딱 넘은 사람에게 모든 시장의 기회가 다 가게 될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극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데 기회가 편중되면 당연히 돈은 따라옵니다. 그럼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소수의 막 100만 유튜버부터 해서 조회수 잘 나오는 소수의 몇 명이 내는 수익이 한 95% 이상일 것 같은데요. 거기를 다 대체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도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강력한 부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라는 차원보다도 커리어가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취업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접왕이형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아, 네, 그걸 뭐 좀, 네. 알고 있어요. 재미없는 채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 또 심심치 않게 댓글로 많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취업할 바에야 그냥 전문직이 되는 게 더 쉽다 이런 댓글이 아직도 많이 올라오는데 전문직이 돼서도 이제 만족할 수가 없고 거기서도 또 뛰어나게 뭔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뭔가 특별한 지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건 거죠.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기능직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기능직이. 네, 전문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의사, 뭐 판사, 판검사 뭐 이런 소위 사자 들어간다고 하는 엘리트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왔고 보통은 이제 이럴 바에야 내가 이렇게 하느니 이걸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말은 그렇게 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용어로는 아마 기능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땜질하는 거 뭐라 그러죠? 용접. 용접 그래요. 용접을 하거나 타일을 깔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 노동. 근데 제가 이제 건설 출신가 잘 아는데 거기에서도 획을 긋는 분들이 있어요. 망치를 뭐 그냥 한번 딱 치면 한 방에 완벽하게 막 따다닥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걸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해봐요. 그래서 아 요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낫나? 아닌가? 저게 더 낫나? 계속 투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은 육체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타일도 그냥 타일을 막 이렇게 바닥에 타일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 까는 게 아니고 타일을 까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기계를 사봐. 근데 일반적인 타일공들은 절대 기계 안 삽니다. 왜냐면 다 손으로 하시던데요. 손으로 해요. 손으로. 그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 건설에 있을 때만 해도 타일 기계가 뭐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써서 해봤자 더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안 해. 근데 제가 봤던 어떤 그 타일 그 업체의 사장님은 그 기계를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수많은 시장에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당신 이거 씁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도 소위 에이스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더 나은 생산성이 나오는지 내가 측정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요 공사에서는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내가 이걸 획득하고 나면은 나는 편해지고 돈을 훨씬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 그렇죠. 하시는구나.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든 접목을 시키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사무직의 경우에는 그게 더 쉬워졌어요.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AI라는 그 머신이 들어왔으니까. 얘도 네. 기기지 뭐 일종의. 얘를 잘 활용해서 시간을 확 줄이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탑 레벨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점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엘빈 토플러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 진짜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사람을 많이 뽑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을 했더라고. 그래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소수 정예의 멤버가 수백 배 많은 사람보다 훨씬 큰 아웃풋을 내는 그런 조직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사람이 많고 조직이 크고 대기업이 무조건 빵빵했잖아. 근데 요즘 어디 그런가요? 요즘 대기업 말을 좀 아낄게요.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나이스하고 멋지고 고성과를 내는 스타트업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로 점점 무게의 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네. 여기의 기준점은 언제나 시간입니다. 시간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거든.